월 200만원, 300만원씩 통장에 꼬박꼬박 찍히는 공무원 연금. 평생 나라를 위해 헌신했으니 저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한편으론 부러운 마음 다들 한 번쯤 가져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정적인 연금이 어느 날 갑자기 세금 폭탄, 고지서로 돌아온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지금 이 순간 수십만 명의 은퇴자들이 이런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연금액이 월 167만 원을 넘는 순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평생 믿었던 연금의 배신, 그 눈물의 사연과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생존법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30여 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명예롭게 퇴직한 김성실 씨. 올해 68인 그의 가장 큰 자부심은 성실하게 살아온 공직 생활과 그 결실인 연금이었습니다. 매월 24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오는 공무원 연금은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내는 평생을 전업주부로 자녀들을 키워냈고 건강보험은 당연히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등록해 아무런 걱정 없이 지내왔습니다. 병원에 가도 부담이 적었고 그게 당연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두툼한 우편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납부 안내문. 처음엔 뭔가 잘못된 우편물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연금소득 외에는 아무런 소득 활동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김성실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고지서에 선명하게 찍힌 금액은 월 10만 원에 가까운 건강보험료. 더 충격적인 것은 평생 소득 한 푼 없던 아내의 이름으로도 별도의 보험료가 부과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세금 폭탄의 서늘한 실체였습니다. 김성실 씨 부부가 하루아침에 매달 1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게 된 이유는 바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2단계 부가체계 개편 때문입니다. 이 개편으로 인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이걸 월로 환산하면 약 167만 원입니다. 즉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같은 연금 소득이 월 167만 원을 넘게 되면 더 이상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건 몇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 제도 개편 이후 공적연금 소득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이 무려 31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작은 도시 하나만큼의 인구가 갑자기 매달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31만여 명 중 무려 70%에 가까운 22만 명이 바로 김성실 씨와 같은 공무원 연금 수급자였습니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15%, 사학연금 수급자가 8%인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무원 연금의 1인당 월 평균 수령액이 국민연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높은 연금액이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의 방아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있는 사람은 그에 맞게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에 맞으며 능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를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수십 년간 월급에서 꼬박꼬박 기여금을 떼었고 그걸 기반으로 연금을 받는 것인데 이제 와서 무임승차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과 배신감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성실 씨가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함정은 바로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의 동반 탈락 문제입니다. 김성실 씨 사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남편의 연금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소득 활동을 해본 적 없는 아내까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피부양자 탈락자 중 37%, 약 11만 6천 명이 바로 이런 동반 탈락자였습니다. 현행 제도는 부부 중 단 한 명이라도 연소득 2천만 원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까지 함께 지역 가입자로 전환시키는 구조입니다. 남편의 연금 때문에 아내의 통장에서도 매달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단순히 돈 몇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을 기댈 버팀목이라 믿었던 제도가 나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차가운 잣대만을 들이대는 것 같은 깊은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오늘 당장 점검하고 실행해야 할 3가지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도 대상자인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본인이 받는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의 총액이 연간 2천만 원, 다시 말해 월 평균 167만 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따로 가입한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자나 배당,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은 합산되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만약 배우자가 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이 기준을 넘을 경우 두 사람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둘째, 갑작스러운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한시적 감면 혜택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부담 증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인 경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첫 해에는 원래 내야 할 보험료의 80%를 감면해주고 2년 차에는 60%, 3년 차 40%, 4년 차 20% 순으로 감면율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 제도는 2026년 8월까지 운영되니 내가 언제 전환되었는지 확인하고 이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셋째, 은퇴 자금 계획의 새로운 변수를 인정하고 예산을 완전히 재편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큰 변수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매월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신종세금과 같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 즉 주택이나 토지 등에도 부과되기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보험료 부담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월 연금 수령액 계획표에 생활비, 경조사비 외에 건강보험료라는 항목을 반드시 새롭게 추가해서 은퇴 후 현금 흐름 계획을 완전히 다시 짜야 합니다. 이제 공무원 연금은 더 이상 막연한 부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연금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준비되지 않은 은퇴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거울이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성실 씨의 눈물은 단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나의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우리 모두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은 안전한지 내가 모르는 사이 새어 나갈 돈은 없는지 오늘 당장 꼼꼼히 확인해 보십시오. 남을 부러워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한 발 앞서 대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비슷한 상황에 놓인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